그럼 미국 포지션의 수출 비중을 높이는 회사들의 기회가 있을 거고, 그건 일시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포지션 이제 막 높이려고 하는 데가 엔터하고 미용의료기기 쪽,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잘하는 데가 이 건설기기하고 전력기기 쪽입니다. 무조건 더 올라간다 보고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번에 우리가 그 로봇에 대한 얘기도 한번 네, 했었는데 이게 최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네. 로봇주들의 동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대표님께서 앞으로 로봇주들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로봇 자체는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이고, 로봇이 가격도 많이 싸지고 그 상용화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성장성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런 거죠. 이거는 사실은 꼭 로봇뿐만이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단기간에 오버슈팅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꼭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더라도 두산 로보틱스급의 대형주가 신규 상장하면 뭐 당일날 거의 다 최고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정 기간을 거치거든요. 꼭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이슈가 됐고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슈나 화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강 국면인 거지, 이게 뭐 저는 로봇주가 주가가 빠진다고 추세 하락으로 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로봇주가 최근에 빠지는 거는 결론은 로봇주가 그래 성장성은 너무 좋은 거 알겠고 앞으로 엄청 많이 쓰일 거야. 근데 성장은 나오는데 주가가 가려면 결국은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랑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에 곱하기로 이루어지니까, 로봇이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의 기대값은 많이 올려놨는데 그거에 대한 이익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전반적인 로봇 회사들의. 그래서 앞으로 로봇 관련된 회사는 갈 건데 숫자가 찍히는 넘버스가 있는 회사들로 철저하게 차별화가 진행될 거다.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로봇의 성장이 꺾인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전체 연평균 로봇 시장이 최소한 20% 이상 성장하고 그중에 협동 로봇 시장 35% 연평균 성장하더라고요. 엄청난 시장이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없는 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왕노릇을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글로벌로 어떻게 보면 순위가 낮은 회사고,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4위권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해외 상당 부분 매출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그 매출은 밝힌 거는 50%씩 성장하고 이익이 아마 25년도 흑자 전환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숫자에 대한 밸류를 찍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적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밸류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 성장성을 인정하는데 숫자가에 대한 약한 부분이 장기간 조정받는 국면으로 간다는 우려가 있지만, 로봇 관련돼서는 결국은 로봇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아마 올해 12월 달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보면 정부 정책 모멘텀에 따라 또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로봇 회사들이 가진 또 개별 모멘텀이 있잖아요. 뭐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큐렉소라든지 로봇 부품을 하는 SPG나 뭐 SBB테크 같은 개별 회사들에 대한 뭐 수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보는데, 일단은 신규 상장 대장주인 신규 상장주의 기간 물량 그 소화 과정, 그러니까 보통은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아직 소화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로봇 외에 지금 사실 부각받는 업종들,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로봇이 좋을까? 반도체가 좋을까? 2차 전지가 좋을까? 아니면 AI가 좋을까? 그러니까 로봇이나 AI가 갈 때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못 가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로봇이나 AI를 기대감만으로 올리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AI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넘버스가 찍히는 시점이 로봇이 훨씬 빠를 것 같고, 상용화 측면으로 봐도 로봇이 훨씬 더 빠르게 진척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그 기업들이 글로벌로 잘하고 있냐? 저는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 큐렉소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글로벌로 막 진출한,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글로벌 로봇 4대
4등 기업이 됐고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한 여타 로봇들도 해외 시장 진출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반영이 될 건데 지금은 조금 단기 부담 국면인 거고 만약에 진짜 긴 호흡으로 2차 전지처럼 긴 호흡으로 보는 분들이 지금 로봇이 고점 대비 뭐 30% 이상 빠졌으면 저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뭔가 다시 하락세를 멈추고 뭔가 상승으로 반전되거나 뭐 옆으로 기고 있는 형태가 되려면 조금은 더 시장은 필요해 보이지만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그 모멘텀에 대해서 움직인 부분이 로봇도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안 그래도 시장이 어려운데 맞아요.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시장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이슈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측 가능한 범위도 아니고 뭐 애초에 예측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 그런 대외 이슈 환경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무엇이 있나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럼 수출의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수출의 포지션이 과거와 다른 점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낮춰진다는 점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중국 포지션이 많았던 뭐 면세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의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중국에서 포지션이 많았던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요. 화장품이 중국 포지션 높은 회사들 급격하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타격을 받았고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 중에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클리오라든지 이런 회사는 주가가 견조했거든요. 그럼 미국 포지션의 수출 비중을 높이는 회사들의 기회가 있을 거고 그건 일시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뭐 장기간에 뭐 3년에서 5년 이상의 그 수주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데 미국 포지션이 대표적으로 높은 게 당연히 2차 전지가 미국 포지션이 높았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고 미국 포지션 이제 막 높이려고 하는 데가 엔터하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미국 포지션이 커지고 있고 미국 시장 막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잘하는 데가 이 건설기기하고 전력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 보시면 9월달 데이터가 9월달 합산 그러니까 3분기 수출 굴착기 수출 데이터가 7.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인데 나라별로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67.2%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51.2% 증가했고요. 튀르키예가 25.7%, 사우디아라비아가 7.1% 성장했는데 여기 중국은 없습니다. 원래 중국이 포함돼야 정상인데 중국은 없고요. 수출 금액도 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저는 수출 금액이 굴착기가 이렇게 막 17% 이상 증가하는 거 근래 그러니까 23년 들어서 처음 볼 정도 상당히 증가폭 자체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굴착기 수출은 미국이 72.5%, 튀르키예가 65%, 사우디아라비아 58%, 러시아 33%. 굉장히 다양한 국가, 미국, 튀르키예, 미국, 유럽,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그다음에 러시아, 벨기에까지 상위 5대국 수출국이 모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요. 한국산 굴착기 최대 수입국이 미국이 올해 처음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프라 투자하는데 배터리만 제조업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미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25년까지는 뭐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하고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또 다시 부각을 또 받더라고요. 소형주들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옴시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아마 그 작년에 0.7억 달러고 올해 1.1억 달러니까 뭐 3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두산박객 같은 경우는 3분기 데이터 나오면 이거 더 올라갑니다. 무조건 더 올라간다 보고 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올해 영업이익이 57% 늘어나고요.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78%가 늘어나고요. 5조짜리 두산 바켓도 올해 영업이익이 34%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년 평균으로 보면 25년까지 두산 바켓은 연간 10% 정도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이고 현대건설기가 8%, 현대인프라코어가 6%인데 요거는 3분기 실적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반영되면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바켓은요 다 실적 컨센서스 상향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아마 3년 평균치가 3개 업체가 모두 두 자릿수는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더 엄청난데 현대인프라코어가 3년 평균 영업이익이 23%, 현대건설기계가 30%, 두산바켓이 11%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 업체들이 보니까 주가 굉장히 가파랐을 때 PER이 한 8.7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대인프라코어 5.3배고요. 현대건설기계가 5.7배 그리고 두산바켓이 5.9배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는 원래 저평가인데 지금 수출에 대한 모멘텀, 수출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대외적인 이슈나 이런 거 그리고 여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도 굴착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고 또 굴착기 어디 쓰죠? 지금 저희 자원 개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리튬 캐야 되잖아요. 니켈 캐야 되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건설기계주가 밸류에이션도 싼데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5% 이상은 나오면 그거는 저는 또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저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사우디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건설기계와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에 실적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다. 네네네. 이러한 좀 대표적인 주식이 있었을까요? 엔터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엔터요? 예, 엔터가 밸류에이션을 싸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일단 엔터가 9월 달까지 앨범 판 것만 몇만 장 파는 줄 아세요? 누적으로? 8,300만 장 팔았거든요. 올해만요? 네.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8,300만 장 그냥 단순히 음반 하나에 5만 원만 계산해도 조단위예요, 진짜. JYP는 이익률이 한 30% 이상, 그러니까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죠. JYP도 보면 분기 매출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한 400억에 매출은 1,400억 정도 그림 예상하고 있거든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안정성 측면은 압도적으로 JYP가 높은 거고 마진도 하이브나 SM은 20%가 안 되는데 JYP만 31% 마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상당히 숫자로 철저히 증명하는 게 뭐 JYP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이브인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 다음에 르세라핌, 뉴진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엔하이픈 이런 데가 모두 지금 북미하고 아시아에서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는 실적 우려보다는 서구 음악 시장 북미권에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펀더멘탈 개선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SM도 지금 회사를 완전 황골 탈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SM 3.0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5개의 제작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아티스트마다 분기별로 계속 쪼개가지고 비용 통제도 하고 공백 없이 컴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NCT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에스파, 라이즈가 신규로 결합됐고 레드벨벳 여전히 견조하고 그래서 사실 SM이 북미에서 너무 약하다. 원래 일본하고 동남아시아에 꽉 잡고 있었는데 북미가 너무 약하다는 걸 SM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SM 3.0 이 5개 제작 센터 만들어가지고 하이브나 JYP처럼 서구권을 공략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엔터주는 계속 이슈가 나오고 이슈가 계속 새롭고 그걸 체크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엔터도 북미 시장을 노리고 서구권으로 가고 있다. 근데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과거처럼 특정 아티스트 때문에 계속 리스크 요인이 부과되기보다는 시스템으로 수출하는 단계고 확장성이 있는 거죠. 하이브는 진짜 대단한 게 팬클럽이 창출하는 매출도 이제 1,000억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팬덤인 거고 그게 글로벌 팬덤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에서는 조금 한 발 비껴져 있는 게 엔터주가 아닌가. 근데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니까 여지없이 주가가 상승돼 항상 조정이 있다. 그래서 엔터주는 조정은 받았지만 펀더멘탈은 굳건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진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사실은 최근에 주가 상황이 2차 전지는 더 안 좋은 상황은 맞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전쟁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뭐 금리를 어떤 분은 이제 월가에 계신 분은 뭐 7%까지 올린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건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조심하는 구간으로 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365일 매일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치면 내가 진짜 때리기 좋은 공만 있을 때 치면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 때는 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시장이 안정화되는 확인하는 국면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냐?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기업을 분석하고 관련된 이슈를 찾아보고 실적을 체크하고 이런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부지런히 열심히 요럴 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투자 실력이나 투자 기반을 다지시는 구간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거 관련돼서는 뭐 부자TV 이수빈 대표님 너무 잘 해주시니까 그거 하시고, 그래도 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면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이나 이 강의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제가 이 주식을 업으로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주식 하시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 재밌고요. 주식 하시다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이 대화의 그 질도 올라갑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관련 기업을 같이 공부하고 이런 토론하면서 엄청나게 내 투자 실력도 올라가고 대화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엄청 좋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하루하루 이 숫자나 가격의 흐름에 그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정말 평생 끌고 갈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비중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멘탈 관리 좀 꼭 굳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다린 시간은 충분히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셨다면 분명히 보상 받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렇게 이 부자TV 구독자분들의 경제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가는데 저도 이수민 대표님한테 뭐 조금이나마 계속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또 저희 김지윤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번에 좀 특별히 처음으로 런칭하는 강의 이 패키지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대표님과 또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 모두 최종 목적지인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꼭 저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실전 투자에 아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